9월 30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을 겁니다. 연휴에 후유증도 있을 거고 추석 때 과식을 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추석 연휴가 좀 길었어요. 오늘하고 3일만 다니면 또 이 주말입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짧은 한 주를 보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9월 28일 김무성, 문재인 회동에 의한 지금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참 이름 깁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려면 저같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국민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합의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정치사에서 여야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정해놓은 공천 방식을 100% 똑같게 이렇게 수용하는 보기 드문 희한한 형태의 합의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합의에서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여야당이 가장 먼저 합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선거구 제도입니다. 지금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 선거구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선거구 합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현재 1대1을, 그러니까 이 각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1대1을 벗어나면 그것은 일종의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그 선거구별로 예를 들어서 이 인구가, 예를 들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 인구가 한 10만인 데도 있고 어떤 선거구는 30만인 데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이 인구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편차가 큰 데는 통합하거나 쪼개어서 재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가 전국에 많은 선거구가 없어지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선거구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않았고, 선거구를 갖다가 없애거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건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구를 합의를 해야 되고, 선거구가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구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해야 될 순서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0월 2일부터 지역구 수를 244에서 249석으로 그 범위 내에서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 10월 13일까지 이걸 마치기로 정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여야당의 대표는 빨리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하면서 당론들을 합의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구 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조차도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 당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의 어느 나라의 정당의 여당 대표가 야당이 하기로 한 선거 방식, 즉 그러니까 이동전화의 안심번호를 가지고 국민공천을 하겠다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기로 했던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이례적인 방식,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당의 후보를 공천한 나라는 아마 새정치국민연합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옳은가 틀린가
뭐 이견이 당 내부에서도 많아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주류하고 비주류는요. 다투고 있어요. 비주류는 주류가 자신들이 심어놓은 친노 후보들이 당선되기 쉬운 방식이다라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이런 양상에서 지금 친박 친이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야당에서 집안 싸움이 벌어져서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방식을 전격적으로 여당 대표가 수용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저는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장단점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옳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즉 선거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가지고 합의를 하나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당 내부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기구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앙위원회도 있을 건데 당 내부에 이런 합의를 하겠다고 한마디도 언언하지 않고 추석 다음날 전격적으로 부산에서 합의한 겁니다. 서울도 아니고요. 자, 24일 날 김무성 대표가 어떤 행사장에서 조용히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기로 했다. 근데 뭔 말을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뭔가가 발표된 게 없습니다. 24일 날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어요. 나중에 추석 지나고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 내부에 뭐 국회의원들 추석이 되고 하면 전부 기양활동으로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선거운동해야지요. 당 내부에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이 그 다음에 추석 다음 날 전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시킬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랬다. 그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친박 진영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야권이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을 하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관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단 한 석의 전략공천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뭐냐 밝혀라라고 하면서 코너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김무성 대표는 이 새정치국민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주장하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으로 관철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여야를 떠나서 선거 투표 참가, 즉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투표 참가하는 사람을 다 접수받았어.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이런 행태와 이동전화를 가진 사람의 정보를 안심번호라는 행태로 선관위를 통해서 이동전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묻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직접 가서 투표하는 직접 투표 행위고요. 다른 하나는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묻는 것은 이거는 간접도 이런 간접이 없죠. 그래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핸드폰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한 채 전화를 걸어서 묻는 거하고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명백하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번호로
넘겨받은 안심번호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20배수, 그러니까 1000명을 뽑는다면 2만 명을 넘겨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물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빼겠다는데, 새누리당은 2만 명에게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를 묻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역선택이 있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는 것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당이 동시에 하자. 그래서 야당 찍으러 간 사람은 여당에 못 찍지 않겠느냐 이건데요.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화 걸어가 물으면요. 당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느냐 하면 뭡니까? 나는 지지하지 않는데도 거짓말로 지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새누리당에서 전화를 오면 무조건 그냥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밝힐 필요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이 분명히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전화로 하는 이상, 안심번호 전화로 하는 이상 상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화로 걸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정치 성향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어느 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식은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역선택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답안은 2만 명에게 다 하겠다라는 새누리당의 방식은 100% 역선택이 있는 겁니다. 역선택이 있다면 이것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냥 붙였냐? 그냥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이 전화를 걸어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지 그게 무슨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고 국민공천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는데요. 한국에요. 이동전화 보급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80% 초반대입니다. 83%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저도 전화기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7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국민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집에 유선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뭘 조사를 하는 게 유선전화에 전화를 걸면 잘 안 받을 수가 있다, 낮에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유선전화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선전화에 의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해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귀찮아서 나는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다니겠다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배제가 되는데 거기에 뭔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전화기를 안 가진 사람은 정당의 공천에 참가할 수도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국민공천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안심번호를 받았고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을 서로 교환했다. 안심번호와 국민공천을 교환했다라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 국민공천, 즉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받았고 새누리당은 안심번호라는 새정치연합이 만드는 이 전화 돌리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았다. 자, 이게 뭔 장난을 하는 겁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그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전화 여론조사예요. 단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보안이 강화된 이동전화 여론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 방식을 합의를 해서 이제는 당 내부에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 내부에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친박이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년의 비주류도 여당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민공천이라는 이름 하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내에 추인을 받으려고 그런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한 여야 대표들만의 꼼수 합의, 저는 꼼수 합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당의 대표지만은 어떤 안을 가지고 합의해서 발표하는데 그 안이 뭐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대표만이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지도 당 내부에 모르게 한 채 추석 다음날 국민들은 다 추석 지내기에 바쁜 사이에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걸 발표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고 먼저 당 내부의 당원들부터도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안심번호 이동 전화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하려 그러면 이제요 당원하고 대의원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걸 없애버리고요 그냥 안심번호 당원 모집을 하십시오. 그게 좋지 않습니까? 당원도 안심번호로 모집하고 그 안심번호로 모집한 당원한테 누구를 지지하는지 공천도 정하고 거기서 대선 후보도 다 뽑고 하십시오. 자, 무슨 요즘 뭐 인터넷 정당이 유행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이동전화 정당입니까? 모바일 정당입니까? 참 하는 일들 보면요 너무 쏙 보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